안녕하십니까. JTBC 저녁 뉴스입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으로 은행마다 비상근무에 들어갔지만 일선 점포에서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북은행은 6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300여 명이, 농협은행은 500여 명의 조합원 가운데 190명가량이 서울 총파업 대회에 참석해서 당초 예상보다 참가자가 다소 줄었습니다. 은행들은 본점 관리자와 비조합원을 파견해 비상근무에 나선 데다 사전 홍보 등으로 내방객이 평소보다 줄어 점포에서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전주 시내버스 조합원들이 오는 27일부터 한시적인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전주시는 민주노총 총파업 방침에 따라 시내버스 운전기사 900여 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50명가량이 오는 27일부터 나흘간 운행 중에 회차하는 방식 등으로 부분 파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파업의 철회를 요청하고 벽지 노선 80곳에 한국노총 소속 운전기사를 배치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오는 27일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면 대체 인력을 활용해 KTX를 정상 운행하겠지만 새마을과 무궁화 등 일반 열차는 평소의 60% 수준만 운행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열차도 운행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혀 승객과 화물 운송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과 지진 등 각종 자연재난에 대비한 전북의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다른 지역보다 크게 적어 기금 증액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이 국민안전처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북의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은 177억 원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강원 충북에 이어 세 번째로 적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적립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로 2,720억 원이었고 경기 1,724억 원, 부산은 1,251억 원입니다. 전라북도가 쌀값이 더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해 생산한 쌀과 올해 수요 초과 물량을 조기에 시장에서 격리시켜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할 경우 헥타르당 3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쌀 생산 조정제를 적극 시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산지 쌀값은 80kg에 13만 5,544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15.1% 낮습니다. 대형 유통업체가 지역의 공익 사업에 인색하고 지역 상품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가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매출액 6,053억 원 가운데 대형 유통업체가 저소득층 지원 같은 공익 사업에 쓴 금액은 2억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또 지역 상품 판매액은 907억 원으로 15%에 불과해 상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 혁신도시기관들이 수도권의 청사를 전북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동산 매각으로 큰 수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과 경실련이 부동산 매각 현황을 집계한 결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지난 2012년에 수원의 청사를 팔아 3천억 원의 수익을, 국립축산과학원은 2,023억 원을, 국립식량과학원은 1,122억 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또 농촌진흥청은 청사 매각으로 815억 원, 한국농수산대학은 573억 원의 수익을 남겼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기관들이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가 올해 말 착공됩니다. 전주지검은 오는 12월부터 전주 만성도시개발구역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의 신청사를 짓고 오는 2019년 3월쯤 청사를 이전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방법원도 오는 12월쯤 전주 만성도시개발구역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의 신청사를 지을 예정입니다. 검찰과 법원 청사가 완공되면 사무공간과 법정 부족 문제가 해결되고 비좁은 주차장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변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는 전체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북의 학교 10곳 중 4곳에 반경 1km 내에 성범죄자가 1명 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가운데 11%의 학교 주변에는 성범죄자가 5명 이상 사는 것으로 조사돼 사법당국의 예방활동 강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정부로부터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는 전북의 5개 대형 사업 가운데 탄소산업 클러스터를 제외한 4개 사업은 올해 결과가 나오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탄소산업 클러스터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국회 예산심의 확정 이전에 나오지만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과 소리창조 클러스터, 새만금 수목원, 그리고 식생활교육연구센터 건립 결과는 내년 이후로 내다봤습니다. 이들 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결과가 늦으면 내년도 예산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도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주시가 다음 달부터 장애인 콜택시를 추가로 운행합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부터 장애인 콜택시 8대를 추가로 도입해 모두 40세대를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1, 2급 장애인 등이 이용할 수 있고 이용하기 하루 전까지 예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 28.1도, 전주 27도 등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에서 28도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대체로 맑겠고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JTBC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금융노조의 총파업으로 은행마다 비상근무에 들어갔지만 다행히 큰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전 홍보 등으로 내방객이 줄어든 데다 은행이 본점 관리자와 비조합원을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4년 전에 작성한 보고서에서 전북에 속한 옥천 습곡대의 지진 가능성이 2등급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북이 불안정한 활성단층에 포함된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한 첫 보고서여서 활성단층 정밀조사가 시급해졌습니다. 익산 도심에서 시작된 주상복합 건물 공사로 주변 상가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건물 보수와 각종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업체와의 의견차가 큽니다. 전북대가 인문학 강화 명목으로 3년 동안 90억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위기에 빠진 대학 인문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잠시 후 JTBC 8시 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